여러분 반갑습니다. 최기영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힘들지 않으셨나요? 저는 거의 매일 힘들다고 느끼는 것 같은데 그럴 때마다 습관처럼 주문처럼 하는 말이 있습니다. 아주 흔한 말이긴 한데 바로 "인생 뭐 있어?" 라고 중얼거립니다. 그러면은 금방 마음이 조금 가라앉으면서 진정이 되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인생을 너무 잘 살아내려고 욕심을 부리고 아둥바둥 하다 보면은 마음대로 잘 되지 않고 짜증이 나기도 하고 쉽게 지쳐서 포기하고 싶을 때가 많잖아요. 그럴 때마다 "인생 뭐 있어?" 하면서 "괜찮아. 잘하고 있어. 뭘 그렇게 잘하려고 애를 써. 인생 거기서 거기지." 하면서 제 자신을 위로하곤 합니다. "인생 뭐 있어"와 세트로 붙어 다니는 녀석이 있죠? 바로 "한 잔해" 라는 말. 그래서 오늘 제가 영상을 찍으면서 이렇게 와인 한 잔 하려고 와인과 치즈를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향기로운 와인과 이 딱딱하게 씹히는 이 고다 치즈의 조합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면서 오늘의 책 이야기를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소개할 책 제목은 내 마음에 글로 붙이는 반창고라는 책입니다. 책 제목만 들어도 어떤 내용일지 짐작이 가실 겁니다. 카이스트 출신이라는 다소 특이한 이력을 가진 도연 스님께서 집필을 하셨는데 스님께서 지은 책들을 적지 않게 제가 읽어봤는데 흔히들 이런 종류의 책들을 마음챙김이라는 수식어를 많이 붙이잖아요. 그래서 삶이 힘들고 그래서 마음이 아플 때 마음을 다독여주고 상처를 치유해주는 위로의 말들이 주로 실려 있습니다. 스님께서 지으신 책들을 읽다 보면은 내용이 거의 비슷하다고 거기서 거기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래도 하는 일마다 풀리지 않고 하늘이 왜 나한테만 고난을 주는 걸까? 언제까지 내가 이렇게 힘들게 살아야 하나? 이런 생각이 들 때는 이런 책들 읽다 보면은 또 위로와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제가 읽으면서 특히 위로를 받았던 부분들 여러분들께 들려드리겠습니다. 와인을 따라 놨으니까 와인 한 잔을 하고 그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이 세상은 고통으로 가득합니다. 하지만 동전의 양면처럼 이 세상은 고통의 극복으로도 꽉 차 있습니다. 세상은 참 아이러니한 곳이지요. 일이 잘 안 풀려서 공색할 때는 홀로 자기를 갈고 닦으며 수양하는 데 힘쓰고 일이 잘 풀릴 때는 세상에 나가서 좋은 일을 하기 바랍니다. 인간의 삶은 다사다난하지요. 늘 좋을 수도 없고 늘 나쁠 수도 없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며 나로서 나답게 살아가기 바랍니다. 지금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 괴로운가요? 노력이 아무 의미 없을 것 같아 불안한가요? 삶의 의미와 살아가는 이유가 있는 사람은 어떠한 시련도 견딜 수 있습니다. 피로와 고뇌로 고통스러운 상황에서도 삶의 의미와 살아가는 이유를 찾는다면 희망이 있습니다. 오히려 고난이 삶을 성숙하게 만드는데 도움을 주기도 합니다. 고난을 받아들이고 고통을 이겨내며 과업을 성취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잠재력을 믿기 바랍니다. 나무는 대지의 뿌리를 받고 있으면서도 끊임없이 위로 향합니다. 자기 가치에 뿌리를 내리고 삶을 긍정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고귀하게 여기는 이상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괴롭고 힘든 상황은 나쁜 것만이 아닙니다. 삶을 되돌아보게 하고 남은 삶을 더 진지하게 살게 합니다. 언젠가 불거질 문제가 현실이 되었기에 더 큰 문제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시련이 닥치면 인생 전체를 통찰하게 됩니다. 어떻게 살아왔기에 일이 이렇게 되었을까? 자기 자신을 성찰하는 마음이 절로 생깁니다. 또한 문제의 근본 원인을 깊이 고민하기도 합니다. 아무 문제 없이 살거나 바쁘게 지낼 때는 잘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시련을 겪은 문제는 평소에도 끊임없이 점검하게 됩니다. 모든 시련은 의미가 있고 긍정적인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결과는 부정적 상황에 대처하는 우리의 태도에 달려 있습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 그것과 마주할 수 있어야 합니다. 최상의 돌파구는 관통하여 지나가는 것입니다. 하지만 상황이 녹록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문제를 마주할 자신이 없어 회피하고 싶을 때가 있지요. 이런 마음은 무책임하고 무의미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왜 회피하려 하는지 헤아릴 때 비로소 의미가 생깁니다. 이유도 모른 채 방황하면 자신감을 잃고 포기하게 됩니다. 끈질기게 문제의 원인을 찾는 자세에서 해결점이 보입니다. 어려움이 무엇인지 알아차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력이 부족한 것인지, 아직 때가 아닌지, 그 사람과 함께하는 것이 못마땅한 것인지 스스로 질문을 던짐으로써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당당히 나아갈 수 있습니다. 당장 답을 찾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휘청거리더라도 걸어가다 보면 알게 됩니다. 이렇게 실수하고 실패하는 것이 정면 돌파하는 길이라는 것을요. 비판을 진지하게 받아들여 자신을 꾸짖지 마세요. 진실하거나 이로운 비판이라면 그저 받아들이고 배우면 됩니다. 자신의 결점과 실수를 꾸짖는다고 해서 완벽해지는 것도 아니고 완벽해질 필요도 없습니다. 자신의 과오를 비난하기보다는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보고 포용해 주세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을 것이라고 온전히 수용해 주세요. 그 후 차근차근 살펴보고 고쳐나가면 됩니다. 자신을 무가치하게 여기며 후회하는 마음을 내려놓고 용서하고 다독이면서 과오를 통해 한 단계 성장하기 바랍니다. 잘못과 부족함이 드러난 것은 오히려 잘된 일입니다. 결과가 좋고 나쁨을 떠나서 문제가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고군분투하며 살아가는 자신에게 오늘도 참 애썼다며 토닥여주면 좋겠습니다. 힘이 들수록 내가 나의 편이 되어주는 거예요. 세상에서 가장 든든한 지원군이 되어주세요. 따뜻하고 온화한 자비와 연민의 마음으로 자기 자신을 먼저 안아주세요. 이러저러해서 오늘 참 힘들었겠구나. 평온한 마음과 그윽한 시선으로 바라봐 주세요. 자신을 먼저 살피고 챙기는 것이 잘못된 일이 아니에요. 사랑과 자비는 나를 아끼고 존중하는 마음에서 비롯되니까요. 가슴이 차가운 사람에게 따뜻한 마음이 전해줄 수 없습니다. 좋은 판단은 지난 경험에서 나옵니다. 지나간 것을 후회하며 자신을 못살게 굴지 말고 그 어려운 시기를 보내온 자신을 격려해 주세요. 그때야 비로소 못내 아쉬운 과오가 양질의 경험으로 활용됩니다. 실수하고 넘어지며 그릇된 결정을 했던 지난날은 바로 지금 좋은 판단을 내릴 수 있는 근거가 되지요.
과거의 실수로 더 이상 비난받을 필요 없습니다. 과거의 오판들이 바른 판단의 자양분이 되는 것입니다. 훌륭한 통찰과 뛰어난 지혜의 이면에는 잘못된 판단으로 수많은 실패의 경험이 있습니다. 현재 실력과 판단이 부족하더라도 낭망하지 말았으면 합니다. 이 실패의 경험이 쌓여서 나를 성장시키는 걸음이 되니까요. 일이 잘 풀리지 않고 누군가와 마찰이 생길 때 일과 관계가 호전될 수 있는 계기가 생깁니다. 고통을 느낀다는 것은 그 문제에 집착하기 때문이며 집착을 내려놓으면 고통에서 해방될 수 있습니다. 고통을 안겨주는 속박과 집착에서 벗어난다는 것은 고통이 나를 괴롭히지 못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누군가에게 상처받았던 것이 나를 힘들게 했는데 이제 그것 때문에 아프지 않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나를 용서해 보세요. 괜찮아진 나는 그를 용서할 수 있습니다. 고통을 연료 삼아 자기 본성을 밝히고 본래의 나로 살아가는 동기로 삼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개인이 원하는 대로 되지 않습니다. 각자 원하는 것이 모두 다른데 그것이 하나로 맞춰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한계를 인정하고 받아들일 때 삶은 자유로워집니다. 통제할 수 없는 것에 무게를 둘수록 자기 삶에 대한 통제력은 떨어집니다. 바꿀 수 없는 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일수록 삶은 자유와 평온으로 채워집니다. 꼭 이래야만 한다는 자기 고집에 치우칠수록 삶은 억압과 고통으로 가득 찰 수밖에 없습니다. 고통은 어리석은 집착에서 비롯되기 때문이지요. 행복은 집착을 내려놓는 데서 시작됩니다. 우리는 언제나 어려움을 극복할 힘이 있습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지금의 고난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인내하고 때로는 잠시 물러나고 또 헤치고 나가보는 거예요. 상황과 처지에 맞게 내가 할 수 있는 만큼만 하면 됩니다. 하늘은 우리가 감당할 수 있을 정도의 어려움을 줍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내가 할 수 있는 그것을 찾으면 됩니다. 도저히 못할 것 같은 그 순간을 넘어서면 한계가 사라집니다. 그 과정을 겪어내며 자기만의 힘이 길러집니다. 늘 참거나 나아가는 것만이 능사는 아닙니다. 때로는 힘을 빼고 멈추는 것이 나을 때도 있습니다. 무작정 버티고 불도저처럼 밀고 나가는 것이 최선은 아닙니다. 상황에 맞게 처신할 줄 아는 것이 참다운 지혜입니다. 계속해서 꾸준히 앞으로 나아가세요. 그저 가만히 있는 것은 도태입니다. 쉬고 있더라도 깨어있기 바랍니다. 고인물로 있다 썩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시작을 주저하다 보면 생각만 많아지고 그 생각은 일어나지도 않은 일에 대한 염려와 불안을 야기합니다. 머뭇거리기보다 시도하고 실행하면서 부족한 부분을 수정하고 오류를 수용해가면 좋겠습니다. 탁월함의 본질은 평범함입니다. 재능보다 앞서는 것은 성실함이고요. 비범한 성공에는 특별한 재능, 적성, 훈련이 필요하지 않아요. 평범하고 단순한 일을 꾸준히 하는 성실함이 중요합니다. 작고 평범한 일들이 쌓이다 보면 유기적으로 연결되며 놀라운 결과가 일어납니다. 탁월한 경지에 이를 필요는 없습니다. 올바른 방향으로 꾸준히 실천하면 됩니다. 작은 것들은 위대합니다. 작은 움직임을 느껴보고 작은 성취에 만족을 가져보세요. 그러다 보면 작았던 것들이 결코 작은 것이 아님을, 무엇보다 큰 것임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지속적인 집중은 굉장한 힘을 발휘합니다. 집중하기 위해서는 다른 것들을 잠시 멈춰야 합니다. 온전히 집중할 수 있을 때 다른 것까지 통찰하여 볼 수 있습니다. 일단 그 하나에 집중하지 못한다면 다른 일을 해낼 수 없습니다. 디테일에 신경 쓰는 사람이 큰 일을 할 수 있는 법입니다. 큰 일은 사소한 데서 시작됩니다. 눈사람 만들기를 떠올려 보세요. 작은 눈덩이를 굴리다 보면 엄청나게 큰 눈덩이가 되어 있습니다. 비록 지금은 작게 보일지라도 귀하게 되하시기 바랍니다. 작은 것에서 큰 것을 보고 하찮은 것을 귀하게 여기며 사소한 것에서 진중하게 여기는 태도에서 위대한 일이 벌어집니다. 모든 큰 것은 아주 작은 것에서 시작합니다. 작은 것을 소홀히 하는 사람은 결코 큰 것을 만들 수 없습니다. 섬세한 마음을 갖지 못한 사람은 만들어진 큰 것을 눈앞에 두고도 알아차리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의 작은 행동이 쌓여 습관이 됩니다. 습관이 쌓여 어느새 인생이 만들어집니다. 그동안 어떻게 살아왔는지 알고 싶으면 오늘 하루 살아가는 모습을 살펴보세요. 앞으로 어떤 삶이 펼쳐질지 알고 싶다면 지금 나를 만드는 습관을 관찰해 보세요. 미래를 바꾸는 힘은 현재 습관을 더 나은 상태로 개선하는 것입니다. 정답이 있더라도 실천하지 않으면 그것은 더 이상 답이 아닙니다. 수많은 생각과 좋은 아이디어가 살고 죽는 것은 실천에 달려 있습니다. 좋은 생각도 생각에 머물면 그저 몽상일 뿐입니다. 평범한 생각도 실천을 통해 구체화되면 의미가 있습니다. 모호한 생각도 신념을 갖고 성실히 실천하다 보면 정답이 됩니다. 진실의 씨앗을 꾸준히 심으면 좋은 결실을 볼 것입니다. 행동하지 않는 생각은 금방 사라집니다. 그것이 아무리 좋은 생각이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정 내가 원하는 일이라면 의욕을 가져보세요. 게으름과 관성을 딛고 일어나 앞으로 나아가세요. 과거의 실패와 자신의 부족함에 위축되지 말아요. 위험이 없는 것은 기회가 없는 것과 같습니다. 무엇을 하든 어느 정도의 위험은 있습니다. 위험을 회피하다 보면 앞으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누군가가 지시해서 하는 일이라도 내 일이라면 최선을 다하기 바랍니다. 그 일은 엄밀한 의미에서 다른 사람이 시켜서 하는 일이 아니에요. 나의 일이기 때문에 내가 주도해서 열심히 하는 것입니다. 좋은 생각이 들면 작은 실천으로 옮겨보세요. 그 과정에서 생기는 실패와 잘못을 마음껏 경험하세요. 그 경험은 당신을 반드시 성장하게 할 것입니다. 점차 숙련도를 높여 일의 완성도를 높여가면 좋겠습니다. 혹시 게으른 완벽주의자로 살고 있나요? 준비가 부족하더라도 일단 지금 당장 해보세요.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결과가 나오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가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시도하지 않았다면 몰랐겠지만 시작해서 알게 된 것이 생깁니다. 잘 되는 것에 힘을 싣고 잘 안 되는 것은 문제를 찾아 해결하면 됩니다. 완벽하기 위해 꾸물거리면 진전이 없습니다. 되면 한다 에서 하면 된다로 생각을 전환할 때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형편없는 이 직장을 그만두면, 짜증나는 이 사람과 헤어지면 비로소 여유를 찾고 인생을 즐길 수 있을 거라 생각하나요? 살을 빼고 나면, 돈을 벌고 나면,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게 되면 현재의 불행은 모두 사라질 거라고 기대하나요? 무엇이 되면 행복해질 것이라는 관점은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즐거움은 없다는 것을 전제합니다. 바랐던 것이 이루어지면 괜찮아지는 길이 아니라 지금 괜찮을 수 있는 길을 가는 것이 현명합니다. 바랐던 것들이 실제로 이루어지면 모든 게 괜찮아질까요? 또 다른 무엇이 되면 나타날 것이 분명합니다. 평생 조건부 가정법에 행복을 저당 잡히고 살아야 할까요? 저는 일단 해보는 것을 추천합니다. 작은 변화들이 일정 기간 쌓이다 보면 아주 작은 변화일지라도 영향력이 큰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커다란 무언가를 성취해서 행복한 것이 아닙니다. 일에서, 관계에서, 삶의 여러 상황에서 마주하는 작은 일들에서 가치를 발견해 보세요. 그 작은 것들이 삶 전체를 일구어낼 것입니다. 지능을 칭찬하는 것보다 노력을 칭찬할 때 더 빛나는 성취를 이룬다고 합니다. 경쟁력보다 배움에 초점을 맞출 때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이지요. 누구보다 잘해야 한다는 강박과 경쟁심은 실패하지 않으려는 방어 심리를 자극해 소극적인 태도를 부추기며 도전을 망설이게 합니다. 경직된 자세에서는 일의 과정이 힘들고 결과도 형편없습니다. 도전을 배움과 성장의 기회로 삼는다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일과 경험 그 자체에서 많은 것을 배우는 것이지요. 확신 없는 일을 시도할 때 빨리 실패하기 마인드로 접근해 보세요. 겁내기보다는 호기심 가득한 마음을 가지면 더 좋겠지요. 네, 여러분, 여기까지 읽어드렸습니다. 이런 비슷한 내용들이 쭉 이어집니다. 듣고 있으면은 마음이 따뜻해지고 위로받는 이런 이야기들이 있기 때문에 힘드시고 마음의 상처를 지금 받고 계시는 분들 꼭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들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에 또 좋은 책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책이양이었습니다.